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장은 안 열리는데도 이슈가 끊이지 않네요. 지난 미국 한파로 테슬라 차량 반도체 주요 협력사인 한국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아직 재개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3위 차량 반도체 제조회사인 르네사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고요. 테슬라 차량 생산이 어떻게 지연되었는지는 확실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루머로는 2주간 공장 중단한다고 했다가 1년이 2일만 공장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했다 이야기했었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글로벌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번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일요일 화재 이야기가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로이터 뉴스 보니까 공장 생산 재개하는데 최소 한 달 걸리고 세미 쇼터지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르네사스 화재는 공장 클린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요. 반도체 제조사에서 클린룸은 정말 핵심적입니다. 클린룸은 반도체에 먼지나 그을음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공간이고요. 반도체는 아주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바로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르네사스 화재나 지난번 텍사스 한파같이 정전, 수도 공급 이런 기본적인 것만 문제가 되어도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정전돼서 컴퓨터 전원 누르기만 하면 다시 작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이상 생산도 못하고 공장 복구하는 데만 시간을 엄청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피해액만 몇 천억 단위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내연기관차도 운전보조 시스템, 이미지 센서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도 반도체 부족으로 몇 주나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크게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포드는 36,000대, 혼다는 13,000대, 스텔란티스는 33,000대, 그리고 토요타, 폭스바겐도 지난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었고요. 오늘 완성차 주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지난 오스틴 한파 반도체 쇼티지로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게리 블랙도 1분기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 목표치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테슬라나 완성차 주가에서 반도체는 시스템 리스크, 기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이고요. 테슬라 같이 잘하는 기업은 계속 잘하는데 성장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리스크 발생해서 주가에 변동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이번 반도체 부족 문제로 주가에 조금 영향을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고요. 일본 도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삼성이나 TSMC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때 주가 빠졌다가 이후에 계속 급등한 케이스죠. 퀄컴 제하고 반도체 주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비슷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르네사스가 1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1위는 네덜란드 NXP, 2위는 독일 인피니언이고요. 이번 한파로 영향 많이 받았죠. 3위가 이번 화재 발생한 르네사스, 4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순위고요. 다행히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테슬라는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아 쓰기 때문에 이번 르네사스 공장 중단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인피니언, NXP,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는 현대차, 폭스바겐, GM, 포드, 일본차들은 직접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더 생기면서 단기 주가 변동성에도 부정적일 듯 하고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테슬라, 아우디한테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런 반도체 쇼티지는 차량용 반도체 파운더리 생산하는 곳이 인텔, TSMC, 삼성전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장도 거의 같이 모여 있습니다. 포드나 폭스바겐 몇 개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1분기에 못 팔면 수요층은 2분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2분기에 만약 1분기까지 못 팔았던 거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판매하면 역대급 판매량 기록하고 주가는 또 언제 1분기 세미 쇼터지 있었다는 듯 금방 오르니까 이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주가 변동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번 반도체 부족 문제로 다시 이슈화되는 기업은 중국 SMIC, 중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작년에 화웨이하고 같이 미국 제재 받고 반도체 발전 문제 생기면서
중국은 지금 미국 제재 조금이라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 뜬 것이 반도체 장비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있고 8인치 웨이퍼용 중고 장비 가격이 12인치 새 장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재하니까 중고라도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어제 끝난 미중 고위급 회담 보니까 바이든 정부 초반부터 미중 신경전이 치열하고요. 중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분기에 글로벌 완성차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총 100만 대 정도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요. 날씨나 이번 화재 같은 악재도 있겠지만 1분기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급격히 완화될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주문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보통 주문하고 12주에서 16주까지 최대 4달 정도는 걸려야 반도체가 공급되는데 이번 공급 부족 리스크로 6개월까지 주문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반도체 재고 보유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폭스바겐은 1분기 10만 대 감산하고 아우디는 1분기에 1만 명 이상 휴직, 도요타는 미국, 중국, 일본 공장 생산량 조절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1등 완성차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2030년까지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파워데이에서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고 차량 반도체 수요는 2026년까지 20% 이상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런 시장을 보는 눈이나 예측력이 대단하죠. 전기차 같은 신생산업은 테슬라처럼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섭렵하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에도 용이합니다. 주말에 캐시우드 누님 ARK가 테슬라 2025년 3,000불 간다고 보고서 내고 오늘 미국 언론이나 증권사에서는 메인으로 테슬라 미래 목표가 3,000불 뉴스를 다루었고요. 캐시우드 누님 트위터하고 관련 뉴스를 오늘 쭉 보니까 정말 글로벌 1등 ETF 운용사 리더의 무게를 조금이나 느낍니다. 주가 상승장에서는 캐시누나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뉴 워렌 버핏, 파괴적인 혁신의 선두주자, 이런 긍정적인 뉴스나 덧글이 많았지만 요즘 아크가 투자한 주가가 떨어지니까 혹평이 정말 많고요. 아크가 하락장에서 싸게 줍줍한 종목도 있지만 하락장에서 웬만한 리스크 큰 잡주들은 빨리 팔아버리면서 오히려 하락폭 더 키운 것은 사실이고요. 아크가 사니까 따라 산 건데 아크가 먼저 팔고 나가니까 주가 떡 나가고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크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정말 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자본이라는 게 처음에는 테슬라 판기업들에게 먼저 들어가고 그런데 대장주들이 장기간 횡보하고 주춤하니까 새로운 혁신기업들 찾아서 소형 나스닥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고요. 소형주들이 레버리지가 좋아서 오를 때는 많이 올라도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 캐시우드도 이야기하지만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 때는 채권금리가 6%였는데도 S&P는 이후에 20배부터 25배 꾸준히 올랐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단계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고 주식 투자 경험이 적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재무장관 옐런이 말했듯이 조절 가능한 인플레이션에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4, 5월부터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3,000불 간다고 보고서 발표하고 트윗으로 언급 안 한 부분을 다시 알려줬는데요. AI가 자율택시 네트워크 분야에서 승자 독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승자 독식, 영어에서는 위너 테이크 올인데 캐시는 위너 테이크 머스트, 대부분 과반 이상을 가져가겠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즉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자율주행 택시로 업계에서 처음 먼저 시작했다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파일을 대부분 차지할 것이다. 먼저 시작한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테슬라 3,000불 보고서에서 보면 2025년 테슬라가 3트릴리언 시가총액을 가질 경우 로보택시가 5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보택시가 미래 테슬라의 핵심이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없으면 지금의 시총도 비쌀 수 있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캐시우드와 비슷한 것을 일론이 캐시누님 트윗에 리트윗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게리 블랙이 생각하는 테슬라 3,000불 영상 만들면서 정말 일론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 일론이 오늘 또 빠르게 답변을 남겼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Still great.
캐시 누님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로보택시처럼 방대한 양의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 속도가 느려져서 승자가 위너 테이크 올 머스트가 아니라 쿼터 4분의 1 정도 파일을 독식할 거다. 일런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이, 올이 아니라 4분의 1이야.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유럽, 중국 대도시에서만 택시의 4분의 1이 테슬라 로보택시라고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요즘 나온 모바일 게임 리니지 같은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거의 다 자동 사냥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사냥하고 우리는 그냥 장비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온라인의 자동 사냥 게임을 테슬라가 현실에서 로보택시로 구현시키겠다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